AI가 다른 것과 달리 뭐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전염되진 않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합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 보셨는데요. AI가 발생된 지 약 한 달 만에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H5N6형 AI 바이러스는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인체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한 얘기는 질병관리본부 김기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참 걱정입니다. 오늘 또 지역이 더 확산된 부분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H5N6형 바이러스, 이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또한 일부 철새에서 발견되고 있는 H5N6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총 한 144개의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제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에 H라는 단백질이 있고 예. N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예. H라는 단백질 16가지와 N이라는 단백질 9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의 O형과 예. N의 6형이 결합된 그런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네. H5N6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원래 자연계에서 네. 조류나 네. 그런 물새 이런 철새. 그렇죠. 예, 예. 철새 이런 동물한테 있는 네. 이제 바이러스인데, 예. 이런 것이 이제 주로 닭오리 같은 데서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들에게 이제 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폐사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조류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류에 감염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인체 감염의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좀 우려해서 더 걱정들 많이 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H5N6형, 중국에서 이미 인체 감염 사례가 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변종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와 달리 지금 바이러스성 변이가 더 심하다, 더 그럼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H5N6형이 이제 변종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변종이 병원성을 증가시켰다, 또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닭이나 이제 오리 집단에서 더 전파력을 강화시켰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현재 발생된 H5N6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조류에 있어서 고병원성 바이러스임이 확인됐는데, 네. 사실 이게 닭과 닭 사이 또는 오리와 오리 사이에 얼마나 빠른 전파를 하느냐 하는 네.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상관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류 질병 전문가들께서 지금 그런 걸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염 속도, 감염 전파 속도에 대한 빠르고 늦음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예. 있는 부분이다. 자, 지금 H5N6형 고병원성 AI, 이번에 사실 처음 발견됐습니다. 발생된 것. 지난해는 우려를 했지만 다행히 이건 아니었거든요. 네. N8형이었죠. 네, 네. 네, 근데 과거와 다른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온다. 주로 또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인체 감염 여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H5N6에 의해서 사람 감염 사례가 이미 보고가 됐고요. 되게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H5N6가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좀 비교적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라오스라는 데에서 이제 가금류에서 처음 발견되고 보고가 된 네. 바이러스인데, 예. 이런 매우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조류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H5N6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의 위해성을 다각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살펴봐야겠는데요. 발생 현황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번 자료가 정리가 좀 돼 있는데 네. 보면서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H5N1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형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처음이었던 거죠? 예,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6년, 2008년, 2010년을 계속 그 동일한 형, 뭐 네. 형태로는 이름으로는 H5N 형이지만 예. N1형이지만 사실은 유전장이 약간씩 좀 다른 다른 형이었었습니다. 형이 됐던, 예.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가금류 산업에 좀 피해를 줬다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H5N8이라는 또 다른 형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거의 한 1년이 좀 훨씬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또 가금류 산업에 피해를 줬고요. 그때 당시에도 인체 감염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그렇죠. 다행히 저희가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다시 H5N6라고 하는 네. 다른 형의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중국에선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인지도 또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지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서 오는 사례는 H5N6의 16사례,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바이러스들은 그보다 좀 많은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은 조류 집단에서는 이 전신 감염, 그러니까 뭐 닭의 그 호흡기나 예. 장기나 아니면 이제 분변으로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나오는 전신 감염이 일어나는 반면에 예.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호흡기 감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손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묻었다면 예. 그 손이 이제 이렇게 그 사람 코에 이렇게 네. 들어가서 잘못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하면 예. 이제 호흡기 쪽으로 감염이 되고요.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사람한테 나오는 증상은 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 증상과 마찬가지로 열이 나고 예, 고열, 오한. 그다음에 오한, 근육통 이런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인플루엔자 한 15일 정도면은 자연 치유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같은 증상을 겪게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 지금 아무래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이렇게 새로운 질병, 새로운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하고는 조금 중국 상황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다르다. 예,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뭐 감염 예방에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이 있습니까? 백신이 있으면은 뭐 충분히 예방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백신을 맞아서 예. 제 면역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쉽게도 인플루엔자 H5N6에 대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게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는 하고 있지만 예. 그것이 백신이 뭐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 백신 연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인체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오리고기, 닭고기 먹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뭐 섭식하는데 큰 지장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인플루엔자는 일반 바이러스들의 특성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열에 매우 약하고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일 그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있다 그러더라도, 끓여서 드시면 끓여서요? 예, 예. 열을 가해서 이제 75도씨 이상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75도씨 이상 5분, 5분 이상? 80도씨 이상 1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런 정도의 열을 가하면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 사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닭고기나 오리고기들은 네. 출하 전에 완벽한 검사를 하고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뭐 생각됩니다. 독일 과정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예, 진행되고 다 있는 부분이니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는 점. 네. 또 예, 우리가 조리해 먹는 방식이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생활 속에서 인체 감염 막을 수 있는 뭐 효과적인 예방 수칙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는 이제 사람한테는 호흡기 질병이기 네. 때문에 인플루엔자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손 씻기고 네. 이 비누를 손이- 이용해서. 예, 손이 이제 네. 코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 씻기를 많이 해주시고 겨울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공기가 탁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좀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예, 그런 일반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칙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로 깨끗이 손 씻고 잘 익혀 먹으시면 그마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김기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